네, 이번에는 강의를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scanf라는 함수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들 중에 하나니까 꼭 이번 기회에 완벽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scan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변수가 하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scanf 쓰고 큰 따옴표 안에 int형을 했으니까 int형인 정수형인 %d를 큰 따옴표 안에 써주고 콤마를 찍은 다음에 a를 찍어준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어준다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 값을 변수 a에다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이걸 넘어오면은 일단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써야 되는 샵 include studio h, 즉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불러온다는 뜻이고요. 메인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 거기다가 정수형 변수인 a를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저장할 정수를 입력하라고 문장을 출력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하면은 그거를 변수 a에다가 받기 위해서 큰 따옴표 안에 정수형인 %d를 써주고 그 다음에 and, 여기 잘못 설명했는데 scanf에 이 변수 앞에는 a라고 and라는 걸 꼭 써줘야 됩니다. and. 우리가 쓸 때 printf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and를 안 쓰고 해야 변수 a를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이런 뜻인데, scanf는 이 and가 꼭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scanf %d 그 다음에 콤마 찍고 and a,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한 거를 a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f, 이제 출력하는 거죠. %d 정수형으로 출력을 한다. 무엇을? 변수 a를. 자, 이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새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확인해야 될 게 템플릿에 비주얼 11불에 윈32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scanf 테스트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 창에서 다음 빈 프로젝트 누르고 SDL을 꺼줍니다. 생성이 되었으면은 소스 파일에서 우클릭 추가 새 항목 해서 10불 파일을 눌러준 다음에 이름을 확장자를 10불이 아닌 C 소스 파일로만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스 파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방금 썼던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Ctrl F5를 눌러주게 되면은 저장할 정수를 입력하세요가 뜨고, 이제 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그 다음 줄에 5 라고 잘 뜨죠. 이렇게 정수형은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은 그때 저번 시간에 뭘 쓰라 그랬죠? 캐릭터 차를 쓰라고 했죠. 차 캐릭터 A. 그러면은 이제 정수가 아니라 문자죠. 문자형 변수 a를 선언해주고 저장할 문자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변수 A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거 정수형으로 받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이거를 %C 캐릭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AND A에 저장하고 그 A를 프린트를 하는데 정수형으로 출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다시 %C 캐릭터형으로 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다시 컨트롤 F 눌러서 빌드를 실행하면은 저장할 문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아무거나 H를 누르면 그 다음 줄에 H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문장을 받아보는 걸 해볼 건데요. 문장을 지금 상태에서 받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크기를 안 지정했으니까 문자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요. 지금은 그렇게 헬로를 지금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H 하나만 저장이 돼서 하나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문장으로 받으려면은 크기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 크기는 변수 뒤에다가 대괄호를 친 다음에 이제 크기를 입력해 주고 이제 문장형이죠. 문장형 변수 A를 선언해 주고 이제 문장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받을 때는 캐릭터가 아닌 스트링 %s를 써야겠죠. %s 여기도 %s 이렇게 해서 컨트롤 F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면은 문장을 입력하세요가 뜨고 헬로우를 입력하면은 그 다음 줄에 헬로우가 제대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걸 확인했고, 근데 이제 이 크기를 설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헬로우면은 알파벳이 6개죠. 6개면은 크기가 6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6으로 해놓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저번 시간에 했듯이 변수 크기에는 널값, 그러니까 즉 크게 1이 더 있어야 돼요. 널값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크기를 6 해놓고 이렇게 문자를 6개 써버리면은 이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 뭐 잘 뜬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오류가 뜨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널값을 추가해준 7을 써야겠죠. 그러면은 헬로우를 쓰면은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형도 받았으면 이제 실수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형은 플롯이죠. 플롯을 하고 이제 실수형 변수 A를 선언해 주고 저장할 실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받을 때 플롯이니까 %f 이것도 %f 이렇게 하면은 이제 2.44를 저장시키면은 이렇게 소수점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수점을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2 f를 쓰면 되겠죠. 뭐 다시 2.44 하면은 딱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으면은 다음으로는 제일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일단 정수형 변수 2개가 필요하겠죠. 2개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int a와 b 정수형 변수 a와 b를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2개의 숫자를 입력하라고 문장을 출력합니다. 값을 더할 2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scanf로 받아주는 겁니다. scanf 값을 받는데 이제 2개의 값을 받는 거니까 %d %d 이렇게 2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숫자 2개를 입력을 받는데 and a 하나는 a로 저장하고 하나는 b에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은 a와 b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프린트 F 여기 값을 더한 값은 하고 여기다가 %d를 써준 다음에 줄바꿈의 표시 이렇게 2개 정도 써줄게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이 %d에 들어갈 변수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이걸 a 플러스 b라고 해줍시다. 이렇게 하면 a와 b를 입력받은 거를 더해서 이 %d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잘못됐구나. 프린트 F.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예, 값을 더할 2개를 정수를 입력하세요. 2와 3을 입력해 보십니다. 2, 3.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2개의 값을 더한 값은 5. 잘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sum은 a 플러스 b로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a 플러스 b를 쓰는 게 아니라 sum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2와 3 이렇게 하면 2개의 값을 더한 게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중요한 게 이 sum equal a 플러스 b를 왜 여기다 썼느냐, 이 위에다 쓰면은 안 되나, 이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 sum을 이 위에다 쓰게 되면은 실행할 때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빨간 밑줄 하나도 안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빌드도 이게 오류 메시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오류가 떴을 때. 근데 이게 왜 오류가 떴냐면은 A와 B sum을 선언은 해줬지만 A와 B에는 지금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 sum이라는 변수에 A와 B를 더한 거를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은 당연히 2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sum에다 넣으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sum은 A와 B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변수들을 입력을 받아서 한꺼번에 출력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수형 변수인 A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인 B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형 변수인 C 그 다음에 문자형이지만 문장을 받을 D 이렇게 선언을 4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하라고 해야겠죠.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scanf 정수니까 %d죠. %d 그 다음에 어디로? and a 그 다음에 printf 실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scanf를 쓰는데 여기가 f가 들어가야겠죠. 실수 플로트형을 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자를 입력하세요. 문자는 캐릭터니까 %c 여기 바꿔줘야죠. 이건 b 이거는 c 그 다음에 문장을 입력하세요. 여기는 %s가 들어가야 되죠. d 그 다음에 한꺼번에 출력하기 위해서 %d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 바꾼 다음에 %f 실수형을 출력한 다음에 또 줄 바꿔서 %c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줄 바꾼 다음에 %s
노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콤마 찍은 다음에 변수 A, B, C, D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정수 24 실수 뭐 2.12345 지금 이제 보면은 뭔가 잘못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자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바로 문장을 입력하세요가 떴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트나 플로트 이거를 스캔F를 받고 그 다음에 문자형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엔터를 눌렀을 때 걔를 저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 문자형 변수 C가 엔터가 들어가서 제대로 저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수랑 실수를 받은 다음에 문자형을 받고 싶다면은 이 %C 앞에다가 띄어쓰기를 하나 써주면 됩니다. 공백을 하나 써주고 실행을 시켜주면은 정수 24 실수 2.12345 문자 H 문장 뭐 한글로도 안녕하세요 입력하면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변수 선언을 이렇게 맨 앞에다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플로트 B 얘를 이 앞에다 써주고 문자형 변수 C 그 다음에 문장형 변수 D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과연 작동이 잘 될까요? 일단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컴퓨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A를 선언하고 A에 저장을 하고 B를 선언하고 B에 저장하고 C를 선언하고 C에다가 저장하고 D를 선언한 다음에 D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면은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빌드를 이렇게 컴파일 해보면은 지금 오류가 생겼다고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어딜 봐도 빨간 밑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 오류 코드를 잘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고 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 같은 거는 코드에 앞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앞에다가 써줘야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이라고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변수를 사용하기 직전에만 뭐 그 선언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네요? 이렇게 해야 다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스스로 오늘 배운 걸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코드를 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문장을 출력하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학번을 또 입력하라고 하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년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신상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번과 생년월일, 학년을 다 더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하는 코드를 스스로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프린트F와 스캔F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형으로 변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 정수형으로 받고 정수형으로 받은 다음에 이거는 다 더한 값을 출력시키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모르는 거나 뭐 그런 거 어려운 거가 있으면은 네, 연락을 주시고요.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면은 코드랑 이렇게 실행 결과 화면을 스크린샷이나 카메라로 찍어서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가장 또 많이 쓴다고 할 수 있는 if문 조건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